봄입니다. 요즘 정말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풍경이 다르고 세상의 얼굴이 달라서 보는 즐거움이 있죠. 마음도 설레는데 오늘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 하십니다. 일단 박수를 보내주세요. 와우! 야.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임혜진. 안녕하세요, 예. 임혜진입니다. 아, 요즘 발음도 잘하네. 네. 반가워요, 은하 씨. 아우, 너무 보고 정말. 싶었어요. 정말. 오늘 뭐 완전히 꽃 진달래 색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핑크. 근데 저는 정말 미워요. 왜요? 아니, 저보다 선배님이시잖아요. 누가 보면은 뭐라고 하시겠어. 이렇게 할 거 없잖아요. 큰 언니신데. 그렇긴 했죠. 그런 어쩜 이렇게 여전한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셨는지. 그 당시 우리 리즈 시절 지금도 그때 그 모습으로 이 단발머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사진 한번 보시고 지금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안 변한 건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 보여주시죠. 어머. 오, 인형이 따로. 아우 진짜. 어머. 오, 인형이 따로. 아우 진짜. 아이돌 센터. 진짜 그런 느낌. 센터상. 아련합니다. 옛날 그 영화가. 죄송해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데뷔가 그러면 몇 년 전? 저는 정확하게는 14살 때니까 어머나. 48년 전? 괜히 얘기했다. 18년 전. 저게 14살 때 사진은 없나요? 저거는 16살, 17살. 세상에.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고생. 세상에. 48 더하기 14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래요. 와, 예. 괜한 얘기를 했네. 근데 저 때도 너무 인형 미모시지만 지금도 나이를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 정말로, 예. 그건 너무하신 거 맞는데 아닙니까? 진짜 속도 그럴까? 이건 이제 몸신에서 좀 파헤쳐야 되잖아. 역시 의사 선생님. 이 냉철하시고. 예. 저 끝에도 또 한 분이 또 계시네요. 예. 저분은 뭐, 예. 뭔가 반갑소. 너무 반갑소. 뭐 이건 또 뭡니까? 아주 너무 그것도 기네. 뭔가 시원찮고 믿음이 안 가고. 저거 믿음이 안 가요? 네, 옆에서 뭐가 자꾸 바람이 살짝 팔락팔락거리는 게 종이 인형 스타일이잖아요. 워낙에 슬리프 씨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조금 걱정이 돼요. 저도 잘 걷고 잘 먹고 근데 허약할 뿐이에요. 그래요. 저도 몸신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초대 손님 박휘순 씨, 우리 가족 같은 분이시죠? 녹총각들의 희망의 아이콘이죠. 네, 새신랑 박희순입니다. 네. 아유, 야. 어떻게 지금까지 뭐 좀 결론은? 결론이요? 결혼은 아직 좋은 것이. 이혼 안 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되셨죠? 이제 122일 됐어요. 아유, 날짜는 못 세고 봐요. 있네. 결혼한 지 120일 돼 있고요. 네, 결혼 기념일이 앞으로 245일 남았습니다. 어머, 좋은가 보다. 진짜 너무 좋은가 보다. 아내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새 신랑이 오늘 그냥 오지 않으시고, 네. 예, 몸신을 위해서 네. 기꺼이 네. 체열을 하고 오셨다고 말씀. 작가님이 전화 오셔가지고요. 네. 피를 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뺄 수 있다. 그리고 화요일날 시간 되냐? 된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가 과연 무엇이길래 박희순 씨한테 다짜고짜 체열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자, 오늘의 주제도 궁금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몸씨는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는 몸신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몸신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오실 몸신 덕분에 행사의 고비를 넘긴 긴급학과 닥터 김진성입니다. 저 역시 생사를 오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나오실 몸신 덕분에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병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이분의 가르침과 사랑 덕분에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몸신. 여러분도 다 함께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몸신. 그래요. 몸신! 소개까지. 네. 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거기에 더해 음식 처방까지 함께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영양사 김사랑입니다. 독특한 경력인데. 또 주치쌤 성함이 또 김사랑, 러브킴. 방금 저 영상을 봤는데 영상에서 나오신 분이 네. 어떤 인연이시길래 이 목숨까지 위태로웠다. 그러게요. 근데 사랑과 또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그 쓰게 해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가르침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분도 응급의학과 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같은 의사 동료이자 제 인생의 동반자, 제 남편. 남편. 제 남편. 남편이었어요. 목숨을 살려주시고 결혼을 결혼을 하고 목숨을 살렸어요. 오해했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연이 아주 궁금해지는데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 저희 남편은 이제 응급학과 의사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갈 뻔했죠. 저희가 한 3년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갑자기 간경화, 그러니까 비대상성 강경변이라는 병이 생겨서요. 비대상성 강경변이라는 병이 생겨서요. 이제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복수까지 좀 많이 찼었고, 간 기능이 회복이 안 되면 이식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데다가 좀 생존기가 짧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저나 담당 교수님이나 이제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생사의 고비에 이제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엄청 이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남편분도 의사신데 이걸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일단 환자를 돌보느라 이제 정작 본인의 상태는 이제 돌보지를 못했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저나 저희 남편이나 이제 둘 다 레지던트 시절이어서 이제 전공이. 네. 아니, 그럼 정말 젊은 때. 네.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서로 얼굴을 잘 못 보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본래 저희 남편이 막 체지방이 막 평소에도 4%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마른 근육형이거든요. 말랐더라고. 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막 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밤낮도 바뀌게 생활을 하고 뭐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살이 쪄서 배가 나왔나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봤더니 이제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찬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강경변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 복수가 대량으로 차 있어서 합병증도 올 수 있고 이래야 돼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윗배 쪽에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주사기로 이제 복수를 제거하는 복수천자도 여러 번 실패를 했었어요. 이제 이뇨제를 복용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와서 관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양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제 집에서 관리도 열심히 해주고 본인도 또 잘 따라줘서 지금은 잘 건강하게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남편의 생사 그거를 극복한 거죠. 네.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요. 뭐 네. 응급실 밤샘 근무도 다 하고 있고, 네. 본인도 이제 아팠기 때문에요. 환자들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려주는 의사고요. 저희 둘 다 이제 의사가 천직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우, 다행히 야, 이거 해피엔딩. 너무 잘하셔. 남편분이 너무 잘 만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못 받으셨네. 은인이야.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말씀하시길 제 남편도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 진짜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이렇게 의사로서 지금 이 직업이 천직이시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분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막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주제 소개를 아직 안 했거든요. 이 주제, 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 기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기도 하지만 그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쓰러져서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 심근경색,
그 심혈관 질환의 시작점이자 씨앗인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이 씨앗이 이제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나는 몸신이다. 조용히 쌓여가는 죽음의 씨앗. 혈관 속 기름을 제거하라. 아, 제거하라. 사실 이렇게 막 중년 이후 넘어가면서 혈관 속 혈액에 있는 기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피가 탁해진다고도 그렇지. 하고 그러는데 근데 꼭 저렇게 무섭게 저런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게 어떻게, 거슬리세요? 서서히? 무슨 시야? 서서히. 죽음의 시야? 죽음의 씨앗. 오늘의 주제를 알 것 같습니다. 뭐. 네. 그 혈관 속 기름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혈관 속 안에 그냥 기름이 아니고 더러운 기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초보하고 이 고수하고 차이인데 네. 이 혈관 속의 기름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지방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지방. 오늘의 주제에 맞게끔 이걸 풀어가려면은 혈관에 있는 지방. 이게 문제다. 난 이거를 강력하게 전문가 입장에 뭐야, 지방간은 뭐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혈관 안에 쌓인 지방, 기름, 노폐물. 노폐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희순 씨는 이런 걱정 해보셨어요? 사실은 뭐 제가 건강을 굉장히 좀 염려하고 매해 건강검진을 받는데 예.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오랫동안 고지혈증이 계셨고 예. 저도 건강검진에서 매해 고지혈증이 나와가지고 진짜. 제가 고지혈증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약을 좀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왜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갖고요. 누가 스스로? 의사분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스스로 제가 셀프 한번 진단해봤어요. 아, 그러면 안 돼. 진단이 제일 무서운 거리니까. 일단 별로 뭐 몸에 이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이거 참 약을 지금은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피를 뽑으라고 해서 뽑았거든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잘 됐네. 약을 안 먹고. 네네. 네. 조용히 쌓여가는 죽음의 씨앗 그리고 혈관 속의 기름이라고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질환들이 있죠. 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이제 중성지방이 높네요, 뭐 콜레스테롤이 높네요, 뭐 아니면 박희순 씨처럼 뭐 이상지질혈증이 있다, 뭐 고지혈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대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박희순 씨처럼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당장 느끼는 증상이 이제 별로 없고 아 내가 뭐 살이 요즘에 좀 쪄서 그런가 아니면 뭐 요즘에 운동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가 이 정도로 여기시고 약물 치료 같은 걸 좀 하기 싫어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혈관 속 기름, 즉 혈관 속에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제 지방간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간이 딱딱하게 붓는 간경화도 생길 수 있고요. 간경화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췌장은 물론 다양한 장기를 망가뜨리고 혈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곡차곡 혈관 속에 지방이 쌓이면 이제 사실 가장 무서운 질환, 이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혈관 속에 지방이 많다, 중성지방이 높다거나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뭐 이렇다면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죽음의 씨앗을 내 몸속에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주변에 보면은 중성지방은 뭐 중년 여성이라든지 또 저 같은 뭐 중년의 남성분들 그리고 콜레스테롤 높은 분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걸 죽음의 씨앗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닐까요? 아, 뭐의 과장이에요. 죽음의 씨앗이라니까. 정말. 화를 내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 이렇게 들어보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혈관 속에 기름이 많은 병을 우리가 이상지질혈증 또는 이상지혈증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상지질혈증은 당뇨, 고혈압과 함께 이 만성질환 삼총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의
38.4%가 이상 지질혈증이 있어요. 거기다가 50대 이상자들에서는 무려 절반이 넘습니다. 이만큼 많은 병이에요. 당뇨나 고혈압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그런 유병률을 가진 질환인데 특징이 뭐냐면 젊은 층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층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층이. 저희가 보통은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중성지방 수치, 이거 네. 콜레스테롤 수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죽음의 씨앗이 되는 혈액 속 기름, 바로 넘쳐나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성지방은 이제 뱃살의 주범인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뭐야? 이제 복부 수술 영상인데요. 이제 환자 뱃속이 이제 노란색으로 덮여 있잖아요. 저게 바로 지방입니다. 저렇게 장기와 이제 그 주변으로 지방이 쌓이면 이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덮여 있다. 지방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정도는 심각한 경우인 거죠? 근데 많이 저 정도 계십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저게 막 계속 쌓이면서 간에까지 가서 저게 지방 간으로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성지방이 이제 복부에 공간이 많다 보니까 배에 잘 쌓이는데요. 이제 그냥 배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중성지방이 장기 사이사이에 쌓이다가 영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저장할 곳이 없다 보면 이제 막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간을 비롯해서 이제 장기 안 속으로까지 들어가서 쌓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 네,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이제 간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췌장에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제 심한 경우 췌장염을 일으키고요. 이 췌장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제 만성 췌장염이 되고 이제 드물게는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콜레스테롤과 이제 다른 지방들이 섞여서 이제 침착이 되면서요. 아킬레스건의 황색 종양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게 뭐예요? 와. 저게 뭐예요? 와. 저게 뭐예요? 와. 혹 아니에요? 혹? 저 자체가 지방 덩어리란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지질이 쌓인 건데요. 즉 아킬레스건에 잘 생깁니다. 네, 저거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할 일이 없으면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있지. 왜 돌아다녀? 돌아다니면서 발끝까지 와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아니 이게 정말 걱정되지. 주변에도. 제가 와이프랑 요즘 신혼이잖아요. 그래서 야식 먹는 그런 재미를 하루하루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이 한 5kg 쪘어요. 그 사이에. 네, 결혼 때보다. 네. 축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발을 한번 볼까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뽀얗고 예쁜 상아지. 병원에 있었거든요. 아니 5kg가 쪘다. 진짜 걱정이 되죠. 저희가 중성지방 그러면 내장지방 여기에만 있는 것이겠지 그런데 그것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다 문제를 일으키고 두렵네. 뭐 저런 상황까지 생겨서 저희가 지방 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뭐 박희순 씨가 여기 나올 때 피 뽑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혈을 하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중성 지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다 나오거든요.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그것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용히 쌓여가는 죽음의 씨앗 두 번째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이 중성 지방은 사실 우리가 좀 운동을 하거나 먹는 거를 좀 조절하면 금세 조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노력하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확인해 봤더니 거의 3배 이상 올라갔어요. 20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으신 분들, 나이가 아직 좀 괜찮다 나는 젊으니까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콜레스테롤 자체는 이제 우리 성호르몬도 만들고 우리 소화액인 담즙, 맥도 만들고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많이 헷갈려. 네, 이해하기 쉽게 판넬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LDL, HDL만 나오면은 참 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이제 먼저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때요.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장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할 때 이 LDL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혼자 가지 않고 네, 이제 LDL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나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LDL이라고 전 들었는데 그게 장기 쪽으로 가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흔히 LDL이라고 하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LDL은 사실 이동 수단에 불과하고요. 이제 장기에 콜레스테롤이 필요를 하니까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은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싣고 이제 LDL이 부지런히 이제 장기로 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필요 이상으로 남아도는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LDL.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별명이 생긴 겁니다. 그 HDL 그 친구는 굉장히 착해 보이거든요. 파란색이고. 네. 그 HDL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각 장기와 세포들에서 쓰이고 남은 이 지방들을 이제 간으로 다시 수거해 가서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한 콜레스테롤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좀 낮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높게 유지가 돼야만이 이제 혈관과 장기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낮게 측정이 되고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나 혈관 벽에 이제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제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혈관 벽에 쌓이게 되면은요,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혈관을 떠돌다가 혈관에 염증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백혈구도 출동을 하고요. 여기에 면역세포라든지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이 이제 충척이 되면서요. 이제 일명 피떡이라는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피떡. 와. 네. 와. 네. 엣지 상태여야 되는데. 혈전이구나. 어느 날 이제 숨이 차고 가슴 통증, 뭐야?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술 영상입니다. 우와. 방금 꺼낸 게 이제 혈전이고요. 우와. 방금 꺼낸 게 이제 혈전이고요. 와. 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 찾아보니까 그 왼쪽 다리 정맥을 혈전이 막고 있었어요. 너무 크다. 진짜.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네. 생명과 직결된 혈관을 막는다면 큰일이죠. 네, 이게 만약에 그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을 막게 되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요. 이제 뇌로 가는 경동맥을 막아버리면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목숨을 빼앗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에서 조용히 이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씨앗이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커지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특히나 중성지방이 높다,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해도 잘 듣지를 않으세요. 네, 문제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적었다는 겁니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30대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약을 먹는 사람의 비율이 남녀가 각각 12.9%, 6.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박희순 씨 꼭
고지혈증약 꾸준히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선 씨만 너무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오늘 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미리 알면 괜찮아. 자, 그래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드디어. 박희순 씨가 그래도 혈액 검사 하셨고, 네. 예, 혈액 검사 결과 지금 언급됐던 각 항목에 대해서 수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보여주실까요? 궁금하다. 자, 예, 중성지방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희순 씨 결과는 중성지방. 과연? 큰일 났다. 과연? 큰일 났다. 252. 일단 예, 150보다 훨씬 넘어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총 콜레스테롤을 보겠습니다. 200 미만이 정상범인데요. 자, 박희순 씨의 총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은. 아이고. 245. LDL 콜레스테롤 13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165. 아, 이 나쁜 콜레스테롤 165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자, 그렇다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 40 이상이면 되는데 이게 참 높기가 어렵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이거라도 한 100 가자. 이거라도 좀 높게 나왔으면. 보시면 이거는 56.3 다행히도. 많이 높으네. 자, 좋아졌는데. 다행히도. 네. 자, 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네, 다행히도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40 이상으로 이제 높게 나오신 편이어서 다행인데요. 이제 사실 남성분인 경우에는 60 이상이 더 좋기는 합니다. 네, 그 그리고 높을수록 좋은 거죠, HDL? 네,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모두 높게 나왔는데요. 이제 중성지방도 150을 이제 정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252 이런 것들은 이제 튀김류라든지 이런 음식 같은 것 좀 조절하시고 운동을 하셔서 체중 조절하시면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인데요. 이제 박희순 씨가 이전에 이제 약물을 복용을 하시다가 이제 중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정도 160이 넘는 수치는 이제 약물 치료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관리도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고. 약 꼭 드세요, 다시. 어떠세요, 지금? 지금 보니까 좀, 별로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증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었네요. 체중 늘고. 자, 그러면 사실 뭐 남편 간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영양으로 또 보살핌으로 해결을 하신 분이신데 요 문제 해결해 주시겠죠. 네. 방법이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혈관 속 기름이 쌓이지 않게 도와주면서 영양과 맛도 모두 갖춘 음식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름 제거하는 기름. 3분컷 덮밥입니다. 3분 안에 절대 안 되는데. 3분에 진짜 요리가. 가능할까요? 혈관 속에 넘쳐나는 기름을 제거해줄 식품. 편하다. 야, 이거 땡뚜기에서 전화 옵니다. 네, 혈관 속 기름을 제거하라. 자, 이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 밥상이 지금 준비돼 있는데요. 영양과 맛을 보장한다 그러셨어요. 네. 맛을 보죠. 뭔가 지금 솔솔 맛이 느낌은 없으면 아마 혼나실 텐데.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네, 혈관 속에 넘쳐나는 기름을 제거해줄 식품. 기름 제거하는 기름. 바로 이겁니다. 뭐요? 기름을 제거하는 기름인데 이게 지금 고등어네요, 고등어. 옆에는 뭐죠? 이건 뭔가요? 네,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기름을 기름으로 제거해요? 아니, 예. 근데 이 등푸른 생선, 이 고등어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올리브유도 그렇고 이 기름들로 기름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혈관 속 기름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혈관을 병들게 하는 이제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 같은 거를 섭취를 줄이고요. 이 기름들을 제거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좋은 기름인 불포화 지방산을 이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영양소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인데요. 올리브유는 오메가6가 풍부하고요.
이제 오메가3는 사실 식품으로 이제 섭취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고등어와 연어와 같은 이제 고지방 생선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선을 먹으려고 해도 좀 집에서 구워 먹어야 되고 와이프가 또 이렇게 요리 구워달라고 하시면 구워달라. 좀 약간 그런 거 좀 약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직접 해 드시면 되잖아요. 잘 안 먹었거든요. 네.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적절하게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 비율을 적절히 잘 챙겨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오메가3를 1, 오메가6를 4, 1대4 비율로 드시는 게 이제 권장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식단에서는 오메가6가 훨씬 넘쳐납니다. 아마도 견과류 같은 거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견과류라든지 저희가 흔히 먹는 참기름, 콩기름, 계란 등에는 오메가6가 많아요. 근데 오메가6가 많은 반면에 이제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은 잘 안 챙겨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그 균형이 깨어지고 오메가6가 훨씬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염증이 더 많아지고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견과류 또 올리브유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기름류, 달걀류 거의 매일 지난 먹어요. 매일 먹죠. 네. 챙겨 먹죠. 네. 저는 정말 웬만한 군것질 이렇게 단 거 제가 많이 먹는데 거의 다 견과류를 선생님, 그러니까 예. 근데 고등어는 그러면 언제 드셨어요? 고등어는 사실 저는 비려서 그렇게 이렇게 잘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간 등푸른 생선 좀 먹었다. 한 끼라도. 한 번도 안 끼도? 꽁치도 등 풀어요. 그렇죠. 콩치 드셨어요? 꽁치는 이렇게 해갖고 아니,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다니까? 힘 들어. 선생님 한 분 드셨네, 한 분. 그러니까. 성격이 왜 이렇게 됐지? 생선은 아무래도 저희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요리해 먹기가 조리도 좀 번거롭고 어렵고 맞아. 혼자 남자 먹을 먹자고 건데 한 조각 또 굽기도 그렇고. 그리고 고등어 요리 같은 거 또 쉽게 뭐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딱 한 그릇으로 혈관 속 기름을 제거하는 기름, 오메가3와 6를 건강한 비율 1대4로 섭취할 수 있는 고등어와 올리브유를 이용한 요리인데요. 이야. 이요. 뚝딱 한 그릇으로 건강하게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 네. 바로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있네. 바로 이게 무엇인고 하니? 3분 컷 고등어 덮밥입니다. 3분컷 고등어 덮밥이에요. 3분컷 고등어 덮밥이에요. 채소도 골고루 있고 그다음에 고등어도 떡하니 들어있는 덮밥이네요. 야, 이거 땡뚜기에서 전화 옵니다. 이거 고등어 덮밥 가져. 땡뚜기. 3분 요리로 이거 가자고 아니 이제 전화 근데 옵니다. 고등어는 3분 안에 절대 안 되는데. 어? 그러게. 3분에 진짜 요리가 되나? 가능할까요? 글쎄, 요 레시피 탐나는데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재료가 네. 채소들도 제법 있네요. 네, 먼저 오메가3로는 이제 고등어, 그리고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이제 야채지만 오메가3랑 오메가6 비율 중에서 3 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채소고요. 네. 그 다음에 오메가6로는 올리브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 속 지방을 잡아줄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을 맞췄고요. 또 밥 위에 이제 얹은 양파, 이게 매운기를 약간 빼놓은 물에 네. 담가놓은 양파고요. 그리고 당근, 간장, 설탕, 그리고 맛술을 이렇게 준비되어 맛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덮밥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신선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고등어 이제 2토막 정도예요. 이제 이런 소스는 이제 2큰술 정도씩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장 이제 2큰술 정도 들어가고요. 설탕 들어갑니다. 다행이다. 설탕 들어갔어. 이거는 맛술. 이렇게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설탕은 잘 안 녹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 레인지에 돌리면 녹게 되니까요. 이 정도만 섞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스의 양을 좀 적게 하는데요. 이제 취향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네, 봐주시는 거죠. 예. 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어를 이제 마리네이드를 해서요. 약간 비린내를 잡아줄 건데요. 이제 이렇게 랩을 깔고요. 이렇게 준비해 놓은 고등어를 마리네이드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싹 발라놔서 살만 있는. 먼저 후추를, 그다음
이렇게 뿌려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소금간 같은 거를 많이 하지 않아서 사실 후추를 조금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향으로 또 간. 네, 향신료. 대신에. 그리고 레몬즙을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그 비린내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맛있는데요, 네, 이미. 올리브유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마리네이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기름으로 기름을 녹입니다. 네. 스테이크 속에 기름을 해결할 수 있는. 네, 예. 그래서 뒤집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끝으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네. 바깥분은 복이 참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 남편도 워낙 잘생기고 착해요. 아, 네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네, 저희가 이제 올해 함께한 지 10년째예요. 아, 10년째. 네. 꽤 됐는데도. 10년째인데. 아마 일을 한번 겪으면서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네, 또 더 맞아요. 각별해지셨죠. 맞아요. 10년 동안 네,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김자랑인가요? 무슨 소리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랑이야. 김사랑 선생님. 이렇게 마리네이드를 한 이제 고등어를 이런 식으로 랩으로 싸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재워주면요 비린내가 나중에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30분간 재워두었습니다. 지금 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고등어. 일단 벌써 그 비린내가 많이 가셨고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네. 그리고 후추와 그 레몬 때문에. 네, 한번 좋아하시는 만큼. 야, 이거 한 번에 하니까 좋은데요? 너무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브로콜리도 취향껏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소스 저희가 준비해주신 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뿌려서요. 아, 요거 덮밥 제대로 지금 맛이 날 것 같아요. 느낌 옵니다, 느낌 와요. 벌써. 랩을 잘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3분 딱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익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날 생선 자체를 레인지에 익혀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데워는 봤지만 네. 익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맞아. 이렇게 해서 밥 위에 얹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 간편하다. 아침에 해먹기에도 너무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뭐 30분 재워두면 더 좋지만 뭐 잠깐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잠깐 좀 해가지고 구우셔도 될 것 같고요. 비린내에 그렇게 민감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후추 뿌리고 레몬즙 뿌리고 이렇게 올리브유로 살살살살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해서 스며들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린내가 덜 납니다. 생선은 약간의 비린내가 좀 있어야 저도 그렇게 생선 다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려요. 답답해 보여요. 비린 거는 비린 맛으로 콩콩한 거는 콩콩한 아, 맛으로. 그러면 없어서 못 먹지. 예, 청국장은 또 청국장 냄새. 저거라니까 여기다 아유, 저거. 저거 어쩜 그렇게 생각이 잘 맞아, 저거. 이제 너무 많아. 끝났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3분. 금방이네.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분들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이렇게 가서 돌려갖고 와가지고. 네, 지금 잠깐 1차로 완성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와, 지금 잠깐 1차로 완성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와, 이게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엄청 와. 네. 이미 맛있어요, 맛있어요. 요 국물에 이제 밥을 덮쳐서 먹으면 맛있는 거죠. 네. 아, 여기에 그대로. 네,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익히면은 변색도 있고 이제 식감이 떨어지게 돼서요. 네. 시금치 같은 경우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한 20초 가량만 이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요것도 그릇 다른데 기름 안 네, 묻고 정말 좋다. 그래서 이야. 다시 한번 네. 20초 가량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20초만 더 기다리면 네. 완성. 완성. 네. 20초. 이렇게. 그러면 예. 이렇게 숨만 살짝.
네. 죽은 걸.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네, 이것들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밥에다가 준비해 놓은 양파를 생양파로. 네, 저는 조금 양파를 좋아해서 저도 많이. 네, 많이 이렇게 네, 충분히 올리도록 할게요. 아. 그다음에 이런 시금치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당근도 다 익었어요. 보시면 숨도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콜리도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생선 지금 보시면 다 익었어요. 그래서 간도 잘 들어있거든요. 엄청 잘 익었네.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고등어 조림 냄새 나거든요. 말 안 하면 전자레인지로 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인분에 2토막 주는 겁니까? 예, 오늘은 그렇게. 푸짐하다. 뭐 한 그릇 얼마에 8,900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양념도 이렇게 살짝 쫙 이렇게. 뿌려주시면 옳지, 옳지. 어우, 배고프다. 오, 맛있어. 굿굿굿굿굿. 아, 맛있겠다. 굿굿굿. 완성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만들어 봤습니다. 네, 3분 컷 고등어 덮밥입니다. 완성됐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앙증맞은 그릇에 준비를 해주셨는데 넉넉히 덮밥으로 준비해드렸거든요. 한번 맛을 보시죠. 오. 왜요? 너무 맛있는데 간이? 딱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했는데도 그 고등어에 싹 배어가지고 당근, 양파 이 채소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 고등어에 비린 그런 게 전혀 없는데요? 전혀 없어. 네. 요즘 너무 정말 행복해 20, 30대 혼밥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간편하게 고등어라는 신세계에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어서 혹시 냄새 날까 걱정했는데 고등어 비린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괜찮아요. 또 그렇게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야식도 시켜 드시고 하면서 좀 기름진 걸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아, 갑자기 영국이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치. 혼자 살다가 영국으로 영국 얘기해요.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이 피시앤칩스가 유명한 네, 그치, 영국의 그치. 한 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했는데요. 네, 그 가벼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갖고 있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이 생선 기름을 8주 동안 섭취를 하게 했더니 이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 세포가 2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상되면서 이 떨어져 나오는 세포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입 짧은 임혜진 씨는 어떠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비린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흰살 생선만 좋아해요. 아니, 비린내 안 좋아하는 데서 고등어를 다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못 느끼겠어요. 덮밥으로 이렇게 해서 조리를 해서 먹으니까 간편해서 저는 뭘 보면은 쉽게 도전을 해볼 생각이 안 들어요. 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감히 해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도 요거를 좀 잘 오늘 익혀놨으니까요. 아내 해줘. 아내한테. 해줘요. 예, 집에 고등어를 가서. 그다지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아내한테 해주고 싶어요. 아니다, 본인이 먼저 드세요. 네. 같이 먹어, 그래요. 같이. 고등어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식이 있어요. 네, 앞서 고등어 덮밥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으로 기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요. 지금 공개드릴 이것은 이제 혈관 건강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인데요. 이제 아침 대용으로도 참 좋고요. 이제 간식으로도 드시면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바로 이것이고요. 색깔 정말 예쁘잖아요. 이것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몰캉몰캉 혈관을 몰캉몰캉하게 만들어주는 몰캉몰캉 주스입니다. 정답 나왔어요. 정답. 정답. 재료. 아니요. 내 몸속에 쌓여있는 딱딱한 지방을 몰캉몰캉하게 만들어주는. 네, 맞습니다. 혈전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한 게 어디야? 네네. 나는 저 재료를 뭔지 아침인 줄 알고 와 이랬는데 호되게 그러세요. 그 이름이 딸기와 몰캉몰캉이라서 그런지 네. 왠지 식감도 부드러울 것 네, 같죠? 몰캉몰캉하게 부드러울 것 같고. 슬쩍 보기에 짐작가는 재료. 요구르트 딸기. 굉장히 열의를 보이시네요. 네. 유명희 씨가 오늘 이현식 선생님이 맞추는 거 좋아해. 너무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따라 이상하네. 아 진짜 너무 나대. 몸신에 뭐 시작하자마자 완전 적응하셨어요. 네. 박희순 씨 본인이 좋아하는 붉은색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건강이시기니까 당근 뭐 이런 종류 아닐까요? 당근이요? 네. 아닙니다. 또 이분들한테 저도 살짝 텃세를 네. 좀 부려보자면 이런 막 평범한 이런 재료 아니고요. 네. 비트라고 아실란가? 비트 주세요. 무대식 먹는 비트. 너무 피곤해. 비트 아마 비트 색깔이 아닐까 살짝 뭐라 비트. 섞었어요. 이거 색깔이 너무 연해. 비트. 정답! 예리하십니다. 석류입니다. 나쁘지 않아. 석류. 아, 이렇게 진지하게 하실 줄 몰랐죠. 그러면 재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공개할까요? 네, 바로 그러면 재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공개할까요? 네, 바로 토마토와 두부입니다. 두부요? 두부를 갈아요? 우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부라. 네. 토마토 두부는 진짜 이건 조금 새로운데요. 둘이 같이 먹어본 적도 없어요. 네, 이게 언뜻 들어본 적도 없어. 보면 토마토와 두부가 잘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이제 막상 맛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요. 자신 있다. 네. 네. 제가 환자분들께 이제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과일 대신에 채소를 좀 많이 드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채소 중에서도 토마토 그리고 단백질로는 두부를 자주 추천드립니다. 네, 먼저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콜레스테롤의 합성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시켜서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부의 경우에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잖아요. 이 콩 단백질의 경우에는 혈중, 중성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알려져 있어요. 또 이 두부에는 헥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실은 음식물로 먹은 콜레스테롤도 있지만 소화 과정에서 담즙으로 나온 콜레스테롤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이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약간 의문스러운 게 제가 옛날에 단백질을 챙겨 먹기 귀찮아서 두부랑 계란 흰자를 갈아서 먹다가 바로 화장실로 달려간 적이 있거든요.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네. 계란 흰자는 정말 이상할 것 같은데요? 아니,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먹는다고 하길래 단백질. 먹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과연 저게 맛이 있는 게 맞나요? 다음에 저희가 꼭 준비해서 그 맛도 한번 같이 보죠. 갑자기 호기심이. 예. 자, 그러면 그래요. 갈아볼게요. 진짜 무엇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야. 진짜 맛이 너무 궁금하다. 아, 재료를 보니까요. 토마토하고 두부만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저는 이제 멸균 우유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유는 취향껏 넣어 드셔도 돼요. 그래서 우유를 넣어주시면 조금 더 주스에 가까운 양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유가 없고 두부가 좀 더 많아지면 좀 더 되직해지는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두부 이렇게 반모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두부 반모 정도에 네, 양이 아마 많을 거예요. 두 개 토마토 맞네, 두 개 넣으면 이제 멸균 우유 좀 저는 넣을 거고요. 네. 맛있는 굴. 진짜 간단하다. 금방 갈리네요. 네, 콩 주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좀 더 갈아도 가득하세요. 아, 좀 더 쓰시죠. 예. 될까요? 네. 남기지 마세요. 아유. 야, 향만 잠깐 느껴보면, 어때? 어머, 토마토 두부예요. 도대체 무슨 맛일까요? 궁금해서 얼른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예뻐요. 몰캉몰캉 주스.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주스예요. 네. 맛이 어떻든 감사하게 마셔야 될 텐데 한번 여러분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네. 아, 왜 저희 먼저죠? 한번 느껴보세요. 저 짜늘하네요. 와이파이. 맛있어요. 맛있다. 저는 약간 두근두근하면 먹었거든요. 근데 아까 화장실 갈까봐 두근두근하면 먹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매일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다. 진작 이렇게 먹었어야 됐네. 누가 말 안 해줬으면 두부가 들어간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든든해요. 그러니까 딱딱한 견과류로 시작할 게 아니라 이 몰캉몰캉 주스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견과류를 먹고 2부 자리에서 시작하실 게 아니라 나온 다음에 주방에서 뭐라도 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요거 씹히는 느낌도 좋지 않으세요? 네, 좋아요. 저는 그 토마토랑 두유랑 약간 아, 그래요? 그런 맛도 나요. 맞아. 저는 두유랑 토마토로 섞은 느낌인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전혀 다른 느낌이군요. 네. 남편분께도 이걸 해드리셨나요? 네, 이제 이건 또 무염식이잖아요. 네, 소금을 넣지 않으면 무염식이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런 방법으로 사랑과 가르침으로 남편을 다시 응급실 의사로 들여보낸 의지의 아내이시기도 하고 오늘 앞서 각분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또 남편에게 한 말씀 따뜻하게 한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남편. 우리가 함께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항상 사랑하고 수고하고 건강하자. 아, 예. 오늘 저희가 아주 새로워진 분위기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어디 앉아 있으면 지루해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요.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아우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네. 네, 슬리피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당구장 아닙니까? 나는 고정이죠, 먹습니다. 네. 고정. 네. 이제 가족 아닙니까? 그럼요. 가족. 안 그래도 제가 병약하고 허약한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매주는 아니지만 2주에 한 번씩 반고예요? 네, 반고입니다. 저는 계절 고정이에요. 분기 고정이죠. 네. 분기 4개월에 3, 4개월에 한 번씩. 지금 1사분기 나오신 거예요? 네,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SS 나오시고. 네, 반고정으로. 예, 자, 오늘 모두 함께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분이 또 가족이 되셨거든요. 건강 무슨 일이고 나랑 결혼해줄래? 이런 자세들이 연골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세인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반월상 연골판 문제가 있으면 오다리가 됩니다. 오다리가 됩니다. 무릎 뒤쪽도 자주 아프고 다리가 휘어있는 느낌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다리가 잘 안 붙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채널 A